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1절, 비가 내려서 그런지 마음이 더 경건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HLB의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HLB의 무상증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주주들을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만 뭐 그 말을 믿어주는 주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상증자를 실시했겠죠. 뭐 자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회사 돈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주주들 심기 건드려서 욕 먹는 것보다는 무상증자라도 해서 그 불편한 주주들의 심기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볼 수 없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댓글이 약 한 400개 정도 달린 것 같은데 99%가 악플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댓글도 한 몇백 개 될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삭제한 그 몇백 개의 댓글은 제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말들이어서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보면 충격받을까봐 삭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 영상에서 보시는 댓글은 그나마 아주 순화된 댓글이에요. 제 영상에 악플이 많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소신이 변하진 않아요. 단지 HLB의 주주들이 화가 많이 쌓였구나, 악플을 보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운 느낌을 더 받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B는 이번 무상증자를 할 명분, 그 명분은 단 하나, 주주들의 화난 심기를 다독여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애초부터 투명하게 모든 걸 주주들과 함께 공유했다면 어땠을까요? FDA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한 진양곤 회장이 NDA 승인 허가 신청 전에 진행한 사전 미팅에서 FDA 관계자가 리보세라님의 임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금융당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주주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 거예요. 주주분들 화 안 나세요? 신약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미팅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다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인가요? 무상증자 한다니까 봐줄 수 있는 문제예요? 신약 허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도 하고 그 돈의 일부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지분을 팔고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분을 또 팔고 돈도 못 벌고 손실만 나는 기업이 그 손실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결손보전하면서 숨을 이어나가야 할 상황에 아무 의미 없는 무상증자에 몇백억을 쓰고 이번 무상증자로 들어갈 약 260억, HLB가 적자 회사가 아니라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중요한 건 적자 회사라는 거예요. 손실날 부분을 어디서 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의 용도는 두 가지 용도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용도. 또 하나는 기업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결손을 보전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뭐예요? 아니, 적자 회사가 그 손실금을 자본 잉여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 보전을 하는 게 우선인 거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였어요. 주주들 기분 좋게 하려고 회사 성장에 아무 상관없는 무상증자로 어찌 보면 260억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거예요. 뭐 무상증자를 할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HLB가 잘 되길 바라는 주주라면 260억 들여서 무상증자에서 의미 없는 주식수 늘리는 것보다 회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을 때 회사가 신약을 출시해서 돈을 벌기 전까지 그 적자로 인한 그 손실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 보전을 하면서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닌가요? 유상증자라도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라도 줄어든다지만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자본 총계는 그대로여서 부채 비율도 줄어들지도 않아요. HLB의 지금 상황, 현 재무 상태로 무상증자가 웬 말이냐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어떤 분들은 중국의 항소제약에서 리보세라닙이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건 리보세라닙이 진짜라는 증거 아니냐. 누가 리보세라닙이 가짜라고 했어요? 단지 중국에서 허가 승인받고 판매하고 있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몇백억, 몇천억이 팔린다고 해도 중국에서 국한된 리보세라닙을 다른 여러 국가에서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약을 인정을 받으려면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FDA 승인을 받는데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 중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이러나요? 여러분, FDA 승인을 받지 않고 자국 승인만 받고도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FDA 승인을 받아야지만 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FDA 승인을 받으려고 너도 나도 안간힘을 쓰는 걸까요? 그만큼 약에 대해서 까다롭게 검증을 하고 승인을 허가하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으면 그와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 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HLB가 신약 승인을 얻기 위해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NDA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NDA 준비 전에 FDA 측과 사전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서 실패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잖아요.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NDA 준비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주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HLB 주주 여러분, NDA 사전 미팅에서의 미팅 내용을 회사 측에서 또는 진양곤 회장이 사실대로 말을 했다면 HLB에 투자하셨을 거예요? 저를 비판하시면서 HLB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좀 말해라.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무턱대고 비판을 하겠어요? 제가 뭐 정말 완벽하게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HLB의 임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공부 많이 하신 분, FDA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분들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잖아요. 이분들도 아직 HLB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가요? 승인을 내주는 쪽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데 신약 승인을 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NDA 사전 미팅에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 미팅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회사 차원에서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들은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 뭐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진양곤 회장이 말하는 주주들을 위한 경영반침 아닌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비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안 좋게 말한 종목은 딱 두 종목입니다. 한 종목은 신라젠, 그 다음 종목이 HLB예요. 신라젠과 HLB, 기업에 처해진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나 가치 투자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약바이오주는 신약이 출시되고 난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신약이 출시되기 전에 불확실성한 상황에서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다. 만약 신약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나라도 투자하겠다. 이게 저의 일관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출시되면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잡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환상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HLB가 신약 승인이 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점상이 막 몇 번씩 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요. 점상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예전처럼 상한가가 15% 정도 되었을 때는 점상 뭐 5번 이상씩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지금은 상한가 기준이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HLB처럼 몇 조나 되는 기업이 점상을 몇 번 이상 연속으로 찍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신약이 출시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투자하셔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미니파파 네가 이렇게 HLB를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HLB가 당장 내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저에게는 이 회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면에서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기업인지 불확실성을 가진 내용들은 없는지 며칠 주식창을 보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기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HLB를 비판하냐고요? 맞아요. 제약바이오주에서 얼마든지 비판하면서 언급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런데 왜 HLB와 신라젠을 제가 언급을 했느냐? 제 나름대로의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튜버로서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제약바이오주의 위험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종목을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기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HLB와 신라젠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훈계질이냐, 그렇게 네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버냐,
네가 말하는 가치 투자로 정말 돈을 많이 버느냐? 계좌를 까봐라. 그럼 네 말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주식으로 얼마의 자금을 운영하고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그런 단편적인 것으로 절 내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주식으로만 17년 전업을 지속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아직은 무직이고요. 주식 전업하시는 분들, 특히 가정을 이루고 주식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으로만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제약바이오주, 그 상징성이 강한 HLB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17년 전업 투자자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제 나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제 나이는 42살이에요. 나이가 약간 어려 보였는지 댓글에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뭐 주식 유튜버로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말을 하면 뭐 욕이야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 가족들을 찾아가서 뭐 죽인다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한두 번은 참아드리는데, 지속적으로 그러시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말 재미있는 욕들 많이 있잖아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욕을 하셔도 조금 순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HLB에 대해서 신약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 경험으로 볼 때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나 가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유튜버로서 전달해 드려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